제가 한 1000명 정도의 법률 상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게 된 점 5가지. 첫 번째로 모든 진실에는 양면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직업은 필연적으로 한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의 의견을 듣게 되잖아요. 원고의 이야기도 듣고 피고의 이야기도 듣게 되는데,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나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누군가는 A라고 말했지만 B라고 기억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데요. 어떤 장면을 보여주고 나서 이 사람의 넥타이가 어떤 색이었냐고 물어봤는데, 누군가는 파란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회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 넥타이 색깔은 깜정색이었대요. 믿고 있는 기억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안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기억력이 불안정하다는 거 플러스, 우리는 어떤 사실관계를 받아들일 때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뭔가 약간 곡해되고 왜곡된 기억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의뢰인의 말을 100% 다 믿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어느 정도가 진실이겠구나를 우선 추론을 한 다음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저희가 이제 법리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진실하다라고 믿고 있는 것들 중에 대다수가 진실이 아니거나 내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살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너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투자의 기회 같은 것들 있잖아요. 단기간 내에 수익률이 좋은 그런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알지만 그 기회가 나한테까지 오지 않아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기회가 왔는데 내가 수중에 돈이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니까. 그런데 꼭 살면서 한 번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내 수중에 돈이 있을 때가 있어요. 퇴사를 해서 퇴직금을 받았다던가 적금이 만기가 됐다던가 혹은 보증금을 받았다던가 이런 목돈이 생기는 그 타이밍에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달콤한 가면을 쓰고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제 나이 정도 되면 살면서 크고 작은 사기의 피해자가 한 번쯤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물어봐도 부모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형사처벌되는 범죄 중에 사기가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정말 중고나라 사기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작게는, 크게는 몇 천만 원의 내 노후 자금이나 퇴직금을 날리게 될 수도 있는 건데,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항상 이 두 가지였다. 그 기회가 왔고 나에게 목돈이 있을 때. 세 번째로는 제가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부부 생활에서 그 스킨십 이라는 거의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에서 뭐가 중요하냐, 이런 거, 결혼 잘하는 방법, 남자 잘 만나는 방법, 이런 것들 유튜브에서도 저도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애정과 스킨십이라는 거에 가치를 너무 낮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저 부부는 왜 계속 같이 살까? 이혼을 안 하고 저렇게 매일매일 싸우고 경제관념도 다른 것 같고 한데 맨날 싸우면서 같이 잘 지내는 부부가 있고요. 어떤 부부는 너무 완벽한데 이혼을 생각하거나 바람이 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면을 보면 결국에는 애정 표현과 스킨십이었다는 거죠. 애정 표현도 정말 뜨겁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한번 잘 해보자, 잘 이겨내보자. 무미건조한 부부는 아무리 지금의 삶이 완벽하고 편하더라도 그 안에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게 되고, 결국에 그게 바람이나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결혼 생활은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런 애정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다 더 스킨십에서 노력해야 되고 사랑한다는 말, 손잡고 뽀뽀하고 팔짱 끼고 안아주고 하는 요 사소한 것들의 힘이 정말 정말 크다 그런 생각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결심할 때,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가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을 이야기를 이제 듣고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성적인 부분보다는 감성적인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는 변호사 상담을 하러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온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법률 전문가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나를 찾아오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는 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려고 했었고 제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하면 나를 왜 찾아왔냐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게 된 거는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찾아오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더 큰 거는 저에게서 공감을 얻고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를 찾아온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문제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고 충분히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잘 해결됐었으니까 다른 분들도 당신도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공감과 안심의 말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실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이 변호사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법적으로 똑똑한 말을 하는지 이런 걸로 사건 위임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위임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사람의 내밀한 영역을 제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계 자체도 굉장히 내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하고 결이 잘 맞고 나를 공감해 줄 수 있고 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많은 상담을 하면서 좀 느끼게 되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부분, 내가 실제로 실력이 있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성적인 터치라는 게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